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에서 세 번째 시간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화학결합은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화학결합에는 이런 결합이든 저런 결합이든 전부 다 전자가 관여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물론 강의는 두 개로 쪼개져 있지만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 이온결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며 전자는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이 형성될 때 에너지 관계는 어떻고 이온결합 물질이 가진 특징들은 이렇더라 라는 것들을 살펴봤죠. 자, 오늘도 같은 논리 구조로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내용 체크하기 전에 분석을 좀 해봐야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사실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단원을 접했을 때 먼저 이런 뼈대 치는 과정을 먼저 해야 돼요. 뼈대를 그리고 나서 살을 붙여야지 그 전체적인 논리 구조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혼자 공부할 때도 항상 뼈대를 먼저 그려보는 연습 해보길 바랍니다. 자, 공유결합, 금속결합 두 가지 내용이 나오겠죠? 공유결합에 대해서도 나올 거고 금속결합에 대해서도 나올 거고. 자, 공유결합은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될 것이냐? 당연히 첫 번째, 공유결합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공유결합은 어떤 결합이 공유결합이냐?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형성이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 관계는 어떠냐? 우리 이온결합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너지 관계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성된 공유결합 물질들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겠죠. 자, 금속결합 부분은 먼저 마찬가지로 금속결합은 어떤 것이냐? 금속결합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결합은 어떤 성질, 금속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보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속결합은 이번 개정교육과정에 다시 또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우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간단한 금속,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금속들이 왜 이런 성질을 가지는가를 설명하기에 좋은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공유결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유결합 통합과학 때 배웠지요? 통합과학 때 이온결합과 함께 나왔던 내용인데, 공유결합 이름에서 느낌이 오잖아. 공유, 그 공유 말고 결합인데 공유를 하더라. 근데 모든 결합에는, 화학결합에는 다 전자가 관여한다고 했죠? 당연히 뭘 공유하는 걸까?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이다.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하는 결합이다. 뭘 공유하느냐? 전자쌍을 공유한다. 전자쌍을 공유한다.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하는 결합이다. 자, 근데 이 공유결합 왜 하느냐?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110여 종의 원소들, 그들 중에 또 공유결합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건데, 왜 공유결합을 하느냐? 왜? 당연히 안정해지려고. 얘네들은 헛짓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안정해지려고. 누구처럼?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려고. 그 18쪽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하고 싶어서 결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 무슨 규칙이라고 부르죠? 네, 옥텟 규칙. 오늘은 좀 강렬한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선생님 그렸어요. 자, 옥텟. 여기 옥트라는 적두어는 8이라는 뜻이에요. 8개. 문어, 옥토퍼스죠? 8개의 다리가 줬지? 전자. 누구를 제외하고? 헬륨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활성 기체들 가장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있다. 8개의 꽉 채워진 전자 배치를 따라하는 것이 다른 원소들의 어떤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공유결합 물질 떠오르는 거 있죠. 수소. 가장 간단한 공유결합 분자. 어떻게 되나요? 먼저 얘 누구야? 핵전하가 플러스 1인 것으로 보아 양성자가 1개야. 원자번호 1번이네? 누구? 수소네. 그러면서 양성자가 1개니까 전자도 하나 가진 수소 원자네요. 아까 2개 이상의 원자들이, 자 그럼 또 누구 나와? 결합이니까 2개 이상이 있어야 돼. 또
수소 원자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된다면 얘네끼리 어떻게 해야지 안정한 18족 기체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느냐. 얘네들은 가장 바깥 껍질이라고 하는 요 껍질 하나에는 꽉 채워봐야 몇 개밖에 꽉 못 채워. 2개. 헬륨의 전자 배치를 하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누구가 누군가한테 전자를 일방적으로 줄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아. 또 수소는 비금속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서 이걸 해결하느냐. 아주 현명하게. 그래, 너랑 나랑 전자를 공유하면 되잖아. 이렇게. 전자 오비탈을 겹치면서, 전자 구름을 겹치면서 전자를 공유하는 형태로 얘도 원자과 전자 2개, 얘도 원자과 전자 2개 만들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공유 결합이다. 두 원자 사이의 전자쌍을 공유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또 대표적인 공유 결합 분자, 우리 교과서에서도 통합각도 나왔는데 물이지, 물. H2O네. 얘네들은 원자가 3개네, 3개. 자, H2O 등장하겠습니다. 산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8번. 양성자가 8개. 전자는 8개. 전기적으로 중성인 산소 원자예요. 산소 원자.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껍질에는 6개가 채워져서 총 8개의 전자가 있는 상태겠죠. 여기에 수소 원자들 둘. 얘네랑 어떻게 결합하면 모두 윈윈인 상태가 될 것인가. 얘네들은 다 비금속 원소들이기 때문에 전자를 일방적으로 확 금속 원자처럼 확 던져버리거나 이러진 못해. 약간 애매한 성질이야.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전자를 좋아하는 차이는 있지만 금속처럼 과감하게 너 가져 하고 확 주지는 못하는 그런 원소들이다. 자, 그럼 공유를 해야 되는데 비금속 원소끼리는 자, 어떻게 공유하면 얘도 완전히 채워진 8개의 전자가 되고 얘도 나름 2개의 전자를 가진 형태가 될까? 자, 마찬가지로 오비탈 궤도를 겹칩니다. 궤도를 겹쳐서 어때?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일단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수소에서 온 전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 이렇게 하면 일단 산소에도 하나가 채워졌고 수소 입장에서 완성되었지. 2개의 전자가 됐으니까. 그럼 또 수소 하나 또 등장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 산소 입장에서는 검정색 6개의 원자과 전자였는데 파란 아이 2개가 영입이 되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딱 이루게 되었고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2개씩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룬 상태로 모두 윈윈으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런 물질이 되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공유 결합 물질 우리가 통합과학 때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내용, 공유 결합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유 결합의 형성, 공유 결합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해서 생기는 결합이라고 했는데 이 전자쌍을 공유하는 개수에 따라서 공유 결합의 종류가 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 결합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1, 2주기 비금속 원소를 이용해서 이 공유 결합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유 결합은 일단 비비라고 그랬어. 비금속. 그렇기 때문에 1, 2주기 비금속 원소를 이용해서 알아볼 건데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친숙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물질들이 존재하고 다루기도 편하고 이런 이 원소들 누구 있죠?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 결합을 만들어 보면서 공유 결합의 형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한 개만 공유하는 케이스를 좀 살펴볼게요. 전자쌍을 한 개를 공유한다? 이런 결합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단일 결합이다. 전자쌍을 하나만 공유하기 때문에 단일 결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공간을 좀 확보를 해봅시다. 단일 결합. 자, 단일 결합. 대표적인 얘는 수소죠. 수소. 좀 전에 했었지. 수소 어떻게 돼? 수소 원자 두 개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 궤도를 겹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헬륨 나도 헬륨 하면서 공유하는 거. 근데 수소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한 개만 공유했잖아. 한 쌍이라 하면 전자 2개를 묶어서 한 쌍이라고 하는 거죠. 요 공유한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야. 요 한 쌍을 공유했기 때문에 얘도 대표적인 단일 결합이다. 단일 결합.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뭐 살펴봤었나요?
물 분자 살펴봤었지. 물 분자. H2 어디 갔나? H2O. 물 분자. 그 물 분자 안 쓰고 얘기할게요. 물 분자 H2O. H2O는 어떻게 됐었죠? 중심에 산소 원자가 있고, 이거 H2O 하는 거예요. H2O. 저거 해도 헷갈리잖아. 그치? H2O 살펴보겠습니다. H2O 보면은 여기에 산소 원자가 있고, 중심 원자로 있고, 수소 원자가 다가와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공유를 하면 산소의 가장 바깥 껍질도 8개로 꽉 채워졌고 수소도 2개로 꽉 채워지면서 결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이거 전자쌍 두 쌍 아니에요? 단결합 맞아요? 그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 원자와 이 원자 사이에 원자 딱 2개 사이에 쌍의 수를 세보는 거예요. 얘와 얘 사이에는 한 쌍밖에 공유 안 했잖아. 이거 검정 파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단일 결합이고 여기도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공유한 것도 한 쌍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단일 결합인 거예요. 말하자면 수소 분자는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2개가 있는 단일 결합이 있는 분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일 결합이 2개 있다라고 표현해야지 전자쌍이 2개인데 이중 결합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일 결합이 2개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시리즈를 한번 이어볼게요. NH3 누구죠? 인류 문명과 화학에서 나온 암모니아의 합성, 식량혁명을 일으켰다. 암모니아. 자, 얘는 질소 원자 있네요. 질소 원자 원자번호 몇 번이죠? 수해리배 붕탄질 7번이네. 원자번호 7번 수소 원자, 양성자 7개 있고 전자 하나, 둘, 속의 껍질에 2개, 바깥 껍질에 5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원자과 전자가 5개 있는 상태의 비금속이야. 자, 그럼 얘가 수소와 공유 결합을 이룰 건데, 자, 여기 지금 빈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돋보여요? 여기 3개를 빨리 영입을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소 원자 3개와 결합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수소 원자 하나랑 결합을 하면서 빈자리 하나를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수소 원자 하나를 또 영입해. 또 영입하면서 여기 빈자리 하나 또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수소 원자 또 하나 영입해. 그러면서 이렇게 또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은 질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파란 거 3개가 영입이 되면서 꽉 채워진 8개의 전자, 마지막 껍질,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었고, 수소는 2개가 꽉 채워진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3개가 매달려 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결합이죠? 3중 결합 아니죠. 지금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이 몇 개 공유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 두 원자 사이에. 얘와 얘 사이에 몇 쌍? 한 쌍. 또 얘와 얘 사이에도 한 쌍. 또 얘와 얘 사이에도 한 쌍. 각각 다 단일 결합이 되는 거예요. 단일 결합이 3개가 있는 거야. 3중 결합이 아니고. 그래서 단일 결합 3개 있는 분자 암모니아 살펴보았습니다. 자, 좀 전에 H2O는 중심 원자 산소에 수소가 2개 매달린 형태였었고, 지금 암모니아는 중심 원자 질소에 수소가 3개 매달린 형태였죠. 그럼 우리 시리즈를 맞춰보기 위해서 누구 해볼 거냐면 중심 원자 탄소에 수소 4개 붙어있는 요거 한번 시리즈로 엮어볼게요. 탄소 몇 번이지? 원자번호? 수해리배 붕탄 6번이죠? 원자번호 6번이야. 원자번호 6번 어디 갔나? 원자번호 6번 여기 있네요. 원자번호 6번 탄소가 중심에 있어요. 얘는 근데 빈자리가 있어. 빈자리 몇 개 있어.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영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소 몇 개를 영입을 해야 되는 거죠? 4개를 영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이나? 보이죠? 여기로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수소 원자를 하나 영입을 하면서 빈자리 하나 채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수소 원자와 오비탈을 겹치면서 수소의 전자 하나를 영입해서 또 빈자리 하나 채웠고, 또 여기도 오비탈끼리 겹치면서 전자 구름을 겹치면서 여기 또 빈자리 하나를 채웠고, 또 마지막 남은 빈자리 하나, 오비탈을 또 겹치면서 빈자리를 하나 또 채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탄소 입장에서 검정색 4개의 원자가 전자 있었는데 파란색 4개 들어오면서 8개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 완성하게 되었고, 수소 입장에서도 각각 파란 거 하나, 검정 거 하나 각각 다 헬륨의 전자 배치 완성하면서 5개의 원자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고 안정한 분자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파란색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편의상 구별을 한 거지, 사실 전자들은 구별은 안 돼요. 편의상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사중결합입니까? 아니죠. 단일결합이 몇 개 있다? 4개. 단일결합이 4개 있는 거지. 왜? 결합 어떻게 따지라고 그랬지? 결합 종류?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하나 공유,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하나 공유,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하나 공유,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하나 공유이기 때문에 얘네들 전부 다 단일결합이 되는 거죠. 단일결합이 4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단일결합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두 원자 사이의 공유하는 전자쌍이 하나가 단일결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중결합은 뭐겠어요? 이제 이중결합은 당연히 전자쌍을 몇 쌍 공유하는 것이다. 전자쌍을 2개를 공유를 하는데 전체에 공유하는 전자쌍이 2개라는 뜻이 아니고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2개를 공유하면 이중결합이 되는 겁니다. 참 대표적인 물질, 우리 호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 그리고 통합과학에서도 광합성, 산화환원 얘기하면서 늘 산소가 관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산소 분자도 중요하니까 살펴봐야 되겠네. 산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 8번이잖아. 수일입의 붕탄질산 8번이지? 그러니까 양성자가 8개에 전자가 8개 있는 이러한 분자가 수소 분자가 되겠죠? 아니, 수소 원자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끼리 합쳐져서 뭔가 이 완성을 한다라는 뜻인데, 지금 보니까 얘 지금 빈자리 2개 있어. 얘도 지금 빈자리가 2개 있어. 이 빈자리 2개를 서로 힘을 합쳐서 채워야 돼. 그럼 이쪽에서 2개를 영입해와서 채우고 또 이쪽에서 2개를 영입해와서 이쪽 2개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공유를 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공유를 해보면? 뭐 좀 어렵다, 겹치기.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 그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 좀 약간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동을 해서 표시를 해보려고 깨알같이 준비했어요. 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애들이 안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어.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간격을 타이트하게 붙여볼게요. 타이트하게 붙여볼게. 사실 우리가 8개를 이렇게 8개의 방위에 해당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표시를 했지만, 그건 우리가 그리는 편의상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자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거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 어디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기 편하도록 이렇게 이동을 좀 시키면 돼. 이렇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원자과 전자 6개인 거 맞잖아? 근데 이제 겹칠 때 두 쌍을 겹치기 쉽도록 선생님이 한쪽으로 몰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을 공유하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하나, 같이 세봐요. 하나, 둘, 숫자를 좀 써볼까? 여기에, 매직으로 써야 되겠지? 여기에 전자 1번, 1, 2, 3, 4, 5, 6, 7, 8하고 8개의 전자.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자기 전자,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이죠? 한 쌍, 두 쌍의 전자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야. 두 쌍의 전자. 그러니까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 두 원자 사이에 공유하는 전자쌍이 2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될 경우가 우리가 이중결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쌍도 또 같이 나란히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궤도도 겹쳐야 되고, 이 겹친 궤도 안에 있는 거, 여기 약간 좀 이렇게 눈같이 생긴 거, 요 부분은 공통으로 겹치는 궤도니까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는 이쪽 거기도 하고 저쪽 거기도 하다. 요 4개의 전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O2,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O2 할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뒤에 루이스 점자점식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그때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두 쌍의 전자가 겹쳐서 이중결합을 이룬다. 산소 분자, 산소 분자. 자,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또 산소가 나오면 누가 또 나와야 돼? 대척점에 있는 관계. 누구죠? 산소가 나왔으면 이산화탄소 나와야 되겠네? 이산화탄소 한번 살펴볼게요. 이산화탄소는 중심에 탄소 원자가 있어. 탄소 원자 번호 몇 번? 6번. 탄소 원자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주변에 산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얘네들끼리 잘 조율을 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전부 다 옥텟을 하면 끝나는 거야. 얘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이잖아요. 탄소랑 산소 다 비금속이지. 비금속끼리 전자를 공유해서 옥텟 규칙 만족하면 이게 바로 공유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 지금 어떻게 빈자리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그러면은 이쪽 산소에서 2개 영입해야 될 것 같고 이쪽 산소에서 2개 영입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자쌍을 2개씩 겹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그려보면 좋을까? 편의상 좀 옮길게요. 좀 좁네. 좀 옮길게. 따닥따닥 좀.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절대 자기적인 거 아니야. 전자는 이 저 오비탈 껍질에서, 전자 껍질에서 어디 있는지 늘 계속 이 위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랬지. 어디든 있어도 돼. 어디든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8개의 개수를 눈에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8방 8개의 방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항상 나열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이동을 해도 돼. 아, 너무 얘랑 겹치나? 좀 옆으로 가볼까요? 시간 너무 끄나? 좀 쉬어요. 자, 조금만 옆으로 이동할게요. 제 까만 애 때문에 잘 안 보여. 선생님 이렇게 약간 쓸데없는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 자, 요렇게 해서 하면은 요렇게 겹치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요 영역에 있는 전자들이잖아. 여기 영역에 있는 전자들은 얘의 것이기도 하고 얘의 것이기도 해. 산소의 것이기도 하고 수소의 것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놔두고 또 이쪽도 이렇게 겹쳐보면 또 여기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요 칼라 오비털 겹침에 있는 전자들은 탄소의 것이기도 하고 산소의 것이기도 하다. 공통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산소 입장에서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전체 8개가 되는 거고, 가운데 탄소 입장에서는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에서 전체 8개가 되는 거고, 여기 산소 입장에서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원래 자기 전자에다가 공유한 거 하나, 둘, 셋, 넷 해서 전체 8개의 전자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 이게 무슨 결합이냐? 사중 결합이냐? 아니다. 어떻게 따지는 거죠? 공유 전자쌍. 두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이 얘는 지금 몇 쌍이야? 한 쌍, 두 쌍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거 이중 결합이 되는 거고, 얘도 역시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한 쌍, 두 쌍이잖아.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또 이중 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CO2 같은 거 어떻게 쓰냐? CO2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중 결합이 2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 결합만 있느냐? 단일 결합, 이중 결합만 있느냐? 아니에요. 또 있어. 삼중 결합도 있어. 삼중 결합. 당연히 뭐겠어? 삼중 결합? 전자쌍 몇 쌍 공유한다? 전자쌍 3개를 공유하는데 누가? 두 원자 사이에, 반드시 두 원자 사이에, 분자 전체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두 원자를 살펴봤을 때 두 쌍을 공유하냐, 세 쌍을 공유하냐, 한 쌍만 공유하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대표적인 분자 누가 있느냐? 질소기체 있어요. 질소기체 우리 나오지? 공기 중에 가장 많은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질소가 필요한데, 이게 너무 결합이 강해서 이걸 우리가 바로 사용을 못하고 번개 정도는 쳐야 얘가 다른 형태로 바뀌면서 식물체 흡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프리옥박테리아 이런 데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양이 적으니까 우리 질소를
식물에 공급하기 위해서 아까 질소 분자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었다 하면서 그 아까 암모니아 분자도 나왔던 거죠. 다 이제 맥락이 다 있는 거야.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야. 자, 근데 왜 우리가 질소 공기 중에 그렇게 많아도 직접 이용할 수 없느냐? 요 공유결합을 이용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결합을 하길래 쉽지 않은가? 자, 얘는 바깥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 얘도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 그럼 빈자리가 몇 개야? 3개씩이 빈자리가 있어. 그러면 누군가 여기서 3개가 와야 되고 여기서 또 3개가 가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어떻게 잘 한번 겹쳐봅시다. 잘 한번 겹쳐볼게요, 선생님이. 자, 잘 한번 해볼게. 자, 뭐 좀 답답하죠? 보고 있는 사람 약간 답답할 것 같아. 잘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선생님은 매직으로 다 그 라벨지에다가 그려가지고 다 올린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뭔가 좀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공업을 한 거야. 간의 수공업. 자, 이렇게 하면 3개 이렇게 겹치면 좋잖아. 아, 좀 수월하다, 질소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파란색 궤도가 겹쳐져 있는, 오비탈이 겹쳐져 있는 이 영역에 있는 전자들은 이 질소 것이기도 하고 이 질소 것이기도 하다. 겹친 게 몇 개야? 6개의 전자에다가 2개 추가하니까 얘 옥텟 규칙 완성. 얘 6개의 전자에다가 2개 추가하니까 얘도 이 질소 원자도 옥텟 규칙 완성. 둘 다 안정. 살펴보니까 두 원자 사이에 공유하는 전자쌍이 몇 개가 있다? 1개, 2개, 3개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무슨 결합이다? 두 원자 사이에 세쌍 공유 3중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소 원자는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써보면 3중 결합이야. 공유 결합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그 1, 2주기 원소들 중에서 3중 결합이면 이거 맥시멈이야. 강한 결합이야. 그러니까 얘랑 궤도를 엄청 잘 겹쳐야지, 단단하게 겹쳐야지 3중 세쌍을 공유를 할 수 있겠죠. 결합 엄청 강한 거야. 이 결합 끊는 데마다 다 에너지가 들어가거든. 3개까지 3개씩이나 끊으려면 이거 엄청나게 에너지가 들어가.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안 깨진다, 이 결합은. 그래서 그 질소와 관련된 스토리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자 봉지에도 충전하는 기체 뭐라 그랬어? 질소라 그랬지? 질소 기체? 왜? 공기 중에 남아 돌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질소 기체는 분자가 깨지지 않으니까 그냥 과자에다 공기를 충전하면 어떻게 돼?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이런 것들이 과자 기름이랑 반응해서 산패시키잖아. 그럼 맛도 변하고 상할 수 있잖아, 그치? 대신에 질소 기체를 충전시키면 봉지는 빵빵하게 유지하면서 과자의 맛을 변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것도 이런 결합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소 분자까지 해서 공유 결합의 형성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공유 결합의 형성. 자, 그러면은 우리 공유 결합의 형성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에너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공유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온 결합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 나오면 항상 축을 확인하라고 그랬지. 죄송합니다. 자, 세로축은 에너지야, 에너지 킬로줄 퍼 몰, 몰당 에너지가 되는 거고, 가로축은 핵간거리가 돼요. 핵간거리. 이 0이라는 점은 저번에 이온결합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 없는 것 기준, 서로 안정화된 에너지가 없는 것 기준을 표시하기 위해서 0이라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전제 뭐야? 결합은 왜 한다? 안정해지려고 한다. 안정하다는 건 화학에서 에너지가 어떻다? 낮은 걸 얘기하는 거야. 요 아래로 갈수록 좋은 거야. 에너지가 제일 낮은 데서 결합이 완성, 딱 좋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공유결합에서 어떤 힘을 고려를 해봐야 될까? 아까 수소 분자 따져봤을 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잖아. 뭘 따져봐야 될까? 얘와 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뭐가 있어? 일단 뭐가 있어요? 인력이 있지, 인력이다 하면 전기적으로 반대 전하를 띈 애들끼리 당기는 힘이잖아. 그럼 이거 원자핵 플러스랑 전자, 얘는 마이너스잖아. 전자는 써놓지 않아도 요거 사이에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인력이 되겠죠. 인력. 파란색 살표로 표시해보자면 이것도 인력이야.
이것도 인력이고 이것도 인력이야. 그러니까 요게 잘 발휘되면 좋아. 그리고 여기서 또 고려돼야 되는 힘은 뭐야? 인력만 있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 일정 거리 이상으로 서로 침범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기잖아. 그래서 반발력을 표시를 해보자면 어디에 반발력이 생길까? 정전기적으로 반발력이니까 같은 전하를 띤 입자끼리잖아. 그러니까 반발력은 여기 당연히 원자 핵들끼리 생길 수 있는 게 반발력이고, 또 전자 간에도 또 반발력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인력과 반발력을 고르게 고려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멈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핵간거리가 이쪽이야. 매우 멀 때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 없어? 상호작용이 없어. 그럼 이럴 때는 서로 안정화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정화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0이야.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서로 안정화가 전혀 안 돼. 서로 이제 접근하면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핵간거리가 가까워지는 쪽으로. 이쪽이 거리가 먼 거고 이쪽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쪽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얘네들끼리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면은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서로 인력 작용할 수 있겠지, 그치? 인력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더 가까워지고 싶어해. 서로 가까워지고 싶어해. 안정화가 되는 거죠. 인력이 발휘가 되면서 이렇게 안정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안정화가 돼. 그래서 딱 보기 좋은 위치까지 서로 이제 딱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게 에너지가 가장 안정화가 되는 상태야.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 이거보다 공유는 되긴 됐는데, 전자는 공유는 되긴 됐는데 그거보다 더 가까워져.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너무 핵끼리도 가까워지고 전자끼리도 너무 이게 겹치다 보니까 원자 간의 반발, 전자 간의 반발이 너무 심해져. 그래서 다시 불안정한 요인으로 등장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다시 높아지게 돼. 그래서 너무너무 완전 가까워진다 하면은 한없이 불안정해지겠지, 그치? 이런 식의 그래프를 띄게 됩니다. 어때요? 그래프 모양? 처음에는 상호작용이 없어서 안정화된 에너지가 없어. 0이야. 0에 있어. 그러다가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왠지 더 당기고 싶어. 뭔가 인력이 약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서로 궤도를 겹치면서 아주 안정화가 되었어. 근데 여기서 더 가까워져? 그러면 반발력 너무 심해? 엄청나게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 인력과 반발력을 동시에 고려했죠? 왜냐하면 이게 대놓고 플러스 대놓고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얘들이. 원자핵과 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뿐이지 이온처럼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는 아니기 때문에 인력과 반발력을 그냥 동시에 고려를 했어요. 이온결합과 다르게. 이온결합에서는 왜 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반발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개 합한 그래프를 그렸잖아. 근데 여기 공유결합에서는 이온 아니니까 그냥 동시에 고려를 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최종적인 그래프 형태는 매우 유사하게 나왔지? 그래서 이 에너지가 제일 좋을 때 이 에너지 값을 원래 아무것도 없을 때에 비해서 이 에너지 값을 방출을 하면서 이만큼을 내보내면서 안정하게 되는 거지. 안정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요때 딱 좋아. 요 거리. 요때의 거리. 선생님 오늘 하트를 준비 안 했네? 딱 좋아. 요때.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요 딱 좋아 거리일 때. 딱 좋아일 때. 요때가 바로 공유결합 길이가 되는 거지. 방금 내가 이온결합이라 그랬나요? 공유결합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소 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따진 게 74피코미터다. 74피코미터.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수소 원자가 됐는데 그때 에너지를 방출한 거지? 생성물로 에너지가 나왔다는 건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방출했다는 뜻이지? 얼마만큼 방출한 거야? 요만큼 방출하면서 결합이 형성된 거고, 요 그림으로 따져보자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몇이다? 74피코미터이다 해서 왜 우리가 원자의 크기 따져볼 때 왜 공유결합 길이의 절반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소 원자의 크기 어떻게 되느냐? 요 길이의 절반을 가지고 수소 원자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동등하니까 딱 절반씩 나눠서 얘가 수소 원자의 크기, 제가 수소 원자의 크기. 약간의 오차는 있겠죠? 왜냐하면 궤도를 겹쳤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온결합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혹시 궁금한 사람은 선생님 만났을 때 질문으로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하나 남았어. 공유결합에서는. 근데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까지 하면 이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선생님 목표는 항상 30분 이내로 자르는 건데 가끔 아주 오차범위 안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마무리 지을게요. 파트 2로 만날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교과서